안녕하세요. 매냐TV. 오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마지막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특공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질문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도 장특공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인데요. 마침 제 블로그에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공유해 봅니다. 장특공제 대상이 어떻게 됐었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양도 시점에 중과 적용 자산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이 질문도 비슷한 건데요. 내년 5월 9일까지 되냐라는 걸 보니까 조정지역 여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조정지역보다는 중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이 어디가 남아있죠? 강남 3구랑 용산이 남아있어요. 네, 네 개 지역이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장특공제도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어려운데, 입주권도 장특공제 가능한가요? 네, 요거는, 조금부터 체계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소득세법 제95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요.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죠? 3년 이상인 거죠? 네, 추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또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뒤에 조건이 좀 두 개 붙어요. 네, 첫 번째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되고, 두 번째는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는 거죠. 네, 읽긴 했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렵죠? 네,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원 조합원으로만 가능하다. 네, 즉, 관리처분 이후에 입주권을 산 승계조합원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토지나 건물분의 양도차익만 가능합니다. 네, 원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관처 이전에 토지나 건물분에 대해서만 장특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의 권리 변동 흐름인데요. 우리가 관처 이전엔 주택이었다가 관리 처분을 받고 나서 입주권, 권리로 되었다가 다시 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이 되면 다시 주택이 되죠. 여기서 승계조합원은 관처 이후에 권리인 입주권만 산 사람이니까 장특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바로 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원조합원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관리처분 이전에 주택이나 토지 형태로 샀겠죠? 근데 추가로 조건이 뭐가 붙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요 3년 이상이 관리처분 이전까지예요. 즉, 이렇게 취득해서 관처 이전까지 3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이후에 입주권으로 팔더라도 요만큼만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죠?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입주권도 가능합니다. 네, 단 조건이 있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 중과 적용되는 게 아니어야 하고요. 입주권의 경우에는 원 조합원만 되는데 그것도 관리처분 이전에 3년 이상 보유해서 그 기간만 장특공제를 안분해서 해줍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절세비법 톡방에서는 다양한 사례의 질문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 쉬는 기간에도 세금 공부 같이 하자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